오세훈 이외에 뭐 돼 있어요? 국민의힘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오세훈이 해볼 만한 카드인데 네. 선거 앞두고 그 카드를 버리고 나경원 카드를 집어든다는 건 일종의 자해행위죠. 근데 할 수도 있겠다. 요즘에 국민의힘이 워낙에 좀 그러니까요. 네. 정체성 정치로 네. 시닫고 있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룰 바꿔가지고 나경원이 오세훈 이기게 하는데 추첨을 둔다. 그럼 망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저기를 똥볼을 또 찰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체제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정원호 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요즘에 김어준이나 이쪽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 거기서는 오히려 박주민 카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 좀 간단치 않겠다. 보고 저도 정원호 대 박주민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사실 더 치고 나갈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한번 그렇게 부각이 되고 효과를 누렸을 때 조금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달 됐나요? 우리 지난번에 그렇죠. 네. 시간이 빠르네. 네, 그래서 이제 매달 저희가 한번 모일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월간. 네 기뻐하시고 있을 텐데 윤어게인 세력들 사이에서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오세훈을 날리고 나경원을 공천할 수 있을까요? 단식장 왔잖아. 그럴까봐. 그럴까봐. 아니 근데 하는 얘기고 네. 나경원 의원이 경쟁력이 없잖아요. 네, 당 내부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선 경쟁력이 증명이 안 되고 룰 바꾸는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뭐 바꾸려는 의지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만 지방선거 앞두고 그로 인한 또 다른 내부 분란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현실화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예전 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나 네, 오세훈 이외에 뭐 돼 있어요? 국민의힘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오세훈이 해볼 만한 카드인데 네. 선거 앞두고 그 카드를 버리고 나경원 카드를 집어든다는 건 일종의 자해행위죠. 근데 할 수도 있겠다. 요즘에 국민의힘이 워낙에 좀 그러니까요. 네. 정체성 정치로 네. 시닫고 있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윤어게인이 사실 국민의힘에 주류 비주류가 있다고 보더라도 주류에서 또 다수인가 윤어게인이 다수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변수가 되는 거는 이게 뭐 정치판 어디나 그런데 항상 더 극단적인 쪽이 열심히 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실제 본인들의 세보다도 더 커 보이는 특히 안에서 봤을 땐 더 그렇겠죠. 그걸 봤을 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어게인이라고 했을 때 최대로 잡으면 유권자에서 한 10% 정도로 보는데 최대로 잡으면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0% 초반이잖아요. 그럼 그 내부로 보면 반 정도 네. 가까이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때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 윤어게인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본인이 완벽하게 심신과 내면까지 윤어게인에 일체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에 사과한다 정도까지는 말을 하는 것인데 근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전환길 씨나 이쪽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그건 아니야 오세훈 배제로는 아니야 이렇게 갈 거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거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윤어게인이 또 이 홍위병식으로 엄청 밀어붙여버리면 장동혁 대표도 그냥 끌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중요한데 네. 고성국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고성국이 약간 장자방 비슷하게 지금 들어와 앉은 건데 그 사람이 장자방이라는 건 불행이긴 하지만 실제 장동혁이 그냥 뭐 고성국이 입당하겠다 개인으로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선고초를 했다고 봐요. 입당해달라. 그리고 정치적 조언을 달라. 그리고 고성국은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견적이 나왔을 거예요. 지방선거는 얼마, 그 다음 총선까지 얼마 이런 견적을 다 뽑았을 거라고 보고 실제 그렇게 황교안 때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죠. 저게 전환길이가 저렇게 얘기했다면 전환길이 늘 하는 얘기. 근데 고성국이 얘기했다는 거는 그게 시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룰 바꿔서 나경원 붙여가지고 오세훈 제끼고 그리고 나경원도 그 야심을 숨기지 않아요. 오세훈 한번 이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본선은 말아먹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나 이런 게 전략적 그 고려나 이런 게 없이 아까 내가 정체성 정치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저게 정체성 정치예요. 윤호개인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치닫고 있는 게 그렇게 가면 이제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저는 지방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로 내가 물러나지도 않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관심사는 다음 총선 그 전에 이제 당권의 향배 더 나아가서 본인의 대권 기반 이걸 확고하게 쌓겠다. 그게 당내에서 기반을 닦지 못하면 대권이 없다. 홍준표 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유승민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거품이다. 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갈수록 이제 컬투화되는 거고 아까 김수민 평론가 언뜻 얘기했지만 정치의 그 이 찬반이나 정치의 쟁점이 민주당 내부로 이동을 해요. 이쪽 민주당 진영 내부로. 그 안에서 찬반과 그 안에서 논쟁이 형성되고 아까 내란 전남 재판부도 네.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도 이번에 검찰 개혁 이슈도 네.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게 1.5당 체제의 전조거든.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은 야당은 없어요. 자민당 내에 무슨 아베파, 그다음에 무슨 아소파 들 간의 논쟁 이런 거거든. 네.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해서 이제 상대인 민주당 후보들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여당 내 1위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명박 대통령이 픽한 이후에 이명박 아래 내가 아닙니다. 이재명 조금 대통령 비슷한 데가 있어 스타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이후에 사실은 자력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느낌은 좀 없는데 계속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 해봐야죠. 저는 박주민 그 누굽니까 의원하고 입하전이 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도 꽤 나오더라고 지지율들이. 그리고 준비도 오래 했고 또 국회의원을 뭐 오래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내용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여러 명의 후보가 있지만 결선 비슷하게 좁혀지면 아마 이제 박주민 정원호 구도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정원호 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요즘에 김어준이나 이쪽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 거기서는 오히려 박주민 카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이 박주민하고 1대1 대담 비슷한 거를 최근에 했거든. 그거 봤어요? 혹시 동영상? 못 봤어. 그럼 박주민을 막 띄워요 거기서. 네. 그걸 보면서 이거 좀 간단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박주민 의원이 요청해서 했겠지만 유시민 작가가 요청한다고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 내용도 상당히 박주민 의원을 호평하고 띄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게 그러면 그 진영 내부에 네. 이 대통령 생각과는 좀 다른 박주민을 띄우는 이 분위기가 있는 건가? 이런 판단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 뜨는 어느 정도 떴어요. 제가 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박주민과 전현희 서영교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법사위 이런 데서 목소리 높이고 막 검수완박 이러는 것이 외연 확장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박주민 의원이 진짜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딱 느낌이 온 게 법사위를 안 가는 거예요. 작년 총선 끝나고는 법사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박주민은 그리고 그 전에 법사위 할 때도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대로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실수한 의원도 있고 조금 선전한 의원도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때부터 실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청담동 술자리나 이런 것도 다 거리를 두고 있었고 박주민 의원은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저는 그 계획적으로 전략을 짜서 행보를 해왔고 이번에도 법사위 안 들어가고 거기에는 이제 그리고 또 민주당 핵심 지지층한테는 이미 알려질 만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좀 다른 단계로 이미 넘어갔다. 그 점에서 박주민 의원이 다른 의원들 주자보다는 앞장서게 됐다라고 보고 저도 정원호 대 박주민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사실 더 치고 나갈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한번 그렇게 부각이 되고 효과를 누렸을 때 조금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 들어왔으니까 막 노졌자 이러면 노 부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오히려 차분하게 다시 한번 가다듬고 구청장 끝나기 전에 한 방 보여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 했던 걸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출시를 할까.
요 문제인데 좀 연말 연초에 그걸 가다듬을 필요가 있죠. 한숨 고르고 여유는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아마 현재 그 정도의 시기로 보이고 원래 지지율이 뜰 때는 항상 추가 득점보다는 실점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뜨자마자 뭐 몇 가지 의혹이 나왔었어요. 과거에 어떤 뭐 술자리 싸움이라든지 그건 잘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떴을 때 그런 게 한번 터져 나오는데 선거 때 가가지고 터지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겪어보고 이런 것들이 공격 논리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도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정이 오히려 안정화 과정이다. 그 점에서 저는 정원호 대 박주민으로 일단은 좀 굳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방송 패널들 말 들어보면 구청장이랑 서울시장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구청장 또 안 해본 사람은 국회의원하고 시장은 더 다를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한테만 유리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게 그러면 정원호 구청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느냐 자기들 내부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나경원이 나갈 바에야 조은희 전 구청장이 나오는 게 더 나은 거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럴 수 있는 당이냐 그럴 수 없는 당이라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원호 청장 쪽에 공직 사퇴 시점 직전까지 최대한 늦춘다. 출마 선언을.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지금 자력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그 대통령이 띄워준 건데 자칫하면 그게 이제 거품처럼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 성장을 해온 과정을 보면 이게 내실을 중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겉포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내실 있게 가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경선 들어가게 되면 하나는 이제 정책 비전의 경쟁일 건데 그 측면은 뭐 크지 않고 결국 이제 당원들의 표심을 누가 사로잡느냐. 그 민주당의 경선은 권리당원이 거의 좌우하다시피 하잖아요. 여기에 달려 있을 텐데 이제 정원호 총장은 그 경쟁에 한 번도 들어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은 다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누가 더 선명하게, 누가 더 권리당원들의 이 표심을 잡느냐, 누가 더 뉴스 공장에 많이 나가느냐, 뭐 이런 경쟁을 했는데 그 똑같은 패턴으로 경쟁에 임하면은 정원호의 메리트는 죽을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패턴과 다른 말하자면 마케팅 이 방법을 가지고 본인을 부각시키는 게 더 나을 거다. 그게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남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정치적 성장을 해오지도 않았고 아마 그 정도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국민의힘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조은희 구청장도 뛰어들 수도 있어요. 조은희 의원도 서울시장 경선에. 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확실히 뛰어든다고 사실상의 선언을 했고 뭐 얼마나 경쟁력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쟁의 역동성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룰 바꿔가지고 나경원이 오세훈 이기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럼 망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저기를 똥볼을 또 찰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체제가. 광역 선거 중에 특별히 눈여겨 보시는 선거가 있으신지. 근데 그 변수가 통합인데. 네. 이 행정통합, 광역 네. 행정통합. 근데 대전 충남은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단체장인데 둘 다 네. 처음엔 하겠다 그러더니 요즘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여론이 양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이 조금 더 부정적인 것 같고 네. 충남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고 이래서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지방선거 전 통합이 쉽지 않아요. 현직 단체장들이 정리가 안 되면 그거 하나 변수고 그래서 광주 전남이 오히려 빨리 될 수도 있다 더 이런 전망이 있어요. 거긴 다 민주당이고 대통령이 하나만 하는 거니까 지금 양쪽 다. 그게 하나 변수고 그 변수가 아니더라도 강훈식 실장은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더 많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려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 그 청와대 개편이 한 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정무수석 나오고 정무비서관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관이나 뭐들 중에서도 출마할 사람은 다 빠질 거거든요. 2월 내에. 근데 이 판국에 비서실장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 자리를 메우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아직 안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 안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망을 다르게 잡는 거 아니야? 강원식 실장은. 일각에서는 뭐 좀 기다렸다 총리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으로서 아직은 좀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 대통령 입장에서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정책실장도 안 나온다는 것 같아요. 거기도 광주 전남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다른 사람도 아닌 박지원 의원이 출마 안 한다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 당수실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거기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수석 비서관 이상급에서 출마자는 뭐 우상호 수석 하나로 정리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산이 가장 초경합 네. 지역이 될 것 같고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경남도 비슷한데 네. 근데 경남보다 부산이 인구는 더 많고 지역은 좁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또 빨리 퍼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재수 네.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의혹에 연루돼서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있고 그렇고 경남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박빙이거나 박빙 우세거나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 경남까지 국민의힘이 이번에 지느냐 이게 이번에 또 변수가 될 거라서 부산 경남 쪽이 핫플레이스라고 일단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누가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구조 정당 여론의 그 지지 구조라는 게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부산 경남에서 더 이상 민주당은 역사가 짧은 당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뿌리 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미 경합인 상태다. 누가 후보로 나오든 간에 그런 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강원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사실 뭐 우리가 몇 가지 사건도 기억하고 있지만 레고랜드 문제라든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그렇게 낮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주당 주자를 보면은 우상호 수석보다는 이광재 전 의원 쪽이 경쟁력이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실제로 강원도에서 정당은 국민의힘 성향인데 우리 광재 하는 사람들이 또 강원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강원도는 단정은 못하겠다. 강원도 역시도 경합 상태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광재 지사는 출마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우상호 의원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우상호 의원이 저렇게 일찍 뛰어들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일찍 뛰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광재 지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백수니까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게 고민거리일 거고 여권으로서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강원도가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소지역주의가. 그렇죠. 영서, 영동. 네. 근데 이제 김진태 지사는 영이 서잖아. 거기가 네. 춘천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영서에서 나와야 되고 뭐가. 왜냐하면 영동은 지역은 넓은데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원주 춘천 합치면은 그게 이제 강원도 그 유권자의 상당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상호 저 수석이 철원인가? 네. 그 경기도 가까운 쪽 강원도.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소지역주의 측면에서 약간 핸디캡이 있어요. 근데 이광재 지사가 지원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거기는 이제 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고 아까 이제 부울경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재수 의원은 출마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마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상황을. 그리고 지지율이 나쁘면 여당에서 부담을 느낄 텐데 지지율이 괜찮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어쨌든 출마를 할 것 같고 뭐 결정적인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통일교 수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 소강국민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출마할 것 같고 김경수 지사가 좀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어느 건 좀 나오는데 쉽지 않아요, 경남 선거가. 게다가 박완수 지사가 드루킹 여기에 거론은 됐는데 결정타를 입은 건 없어. 뭐 입건이 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명태균? 명태균. 네. 드루킹이 된다. 명태균 사건.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에 그 일부 그 후보들이 간을 봤었어요. 박완수 날라가 출마하겠다. 근데 다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해볼 만한 데는 현재로서는 부산이 제일 해볼 만한 데가 아닌가. 그리고 울산도 뭐 김상호 의원 꽤 나오더라고 지지율이. 뭐 끝까지 출마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바다가 가장 푸른 곳, 전라남도 장흥. 온화한 기후와 강한 해풍, 깨끗한 바다가 키운 이곳의 김은 비료도 농약도 화학약품도 쓰지 않은 장흥 국가대표 김입니다. 해썹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구운 장흥 국가대표 김은 세계 최초 국제 유기 인증을 받은 믿고 먹는 슈퍼푸드. 세대를 잇는 어민의 정성과 친환경 양식이 빚어낸 한 장의 기적. 장흥의 품격을 담은 프리미엄 유기농 김입니다.